반갑습니다. 미파 교육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조 혁신 분야별 혁신 파악 관련한 비제조 부문 TPM 추진 프로그램 2로서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 비제조 부문의 TPM 7번주 내용 3표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먼저 자주보존 활동입니다. 목적은 내설비 지키기, 즉 마이머신 개념 함량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설비 기본 조건 준수로서 청소, 급유, 더제기가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설비에 강한 운전원 육성이 세 번째 목적입니다. 추진 포인트로는 자주보존 7스텝에 의거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합니다. 총 4년에서 5년 정도 또는 길면 6년 정도 소요됩니다. 우선 준비 단계로서 설비 주변의 스리어스 활동, 즉 세일이, 세이돈, 세소, 정리정돈 청소를 추진한 후에 1스텝부터 추진합니다. 그 다음 스텝별 지정 활동을 한 후에 합격 여부에 대한 진단을 실시합니다. 스텝 진행은 제로 스텝은 3S 활동, 즉 정리정돈 청소, 정리정돈 청소, 1스텝은 초기 청소, 2스텝은 발생 곤란개수 대체, 3스텝은 청소 점검, 급유 기준 작성, 4스텝은 기기 총점검, 5스텝은 프로세스 총점검, 6스텝은 자주보존 시스템화, 7스텝은 자주관리 철저히 해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스텝별 실행 프로그램인 활동 일람표와 추진계획서 모델과 진단 체크시트 이 세 가지를 준비해서 사전 준비 후에 추진 조직에 주지 교육시켜서 추진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 개선 활동이 있습니다. 이는 불합리 개선 및 로스 개선에 의한 생산 효율화가 목적입니다. 불합리, 즉 발생원, 곤란개수, 결함에 대한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는 자주보존 1에서 3스텝에서 중점 추진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잠재 불합리 및 로스 개선을 또 추진합니다. 이는 자주보존 4스텝에서 중점 추진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품질 보존 활동을 합니다. 이는 자주보존 5스텝 이후 중점 추진하도록 하는 등 이 3단계별로 개선의 중점 추진으로 현장 및 설비의 로스 배제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중보 소입단, 즉 분임조나 TFT 분과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안과 개선 테마 해결 추진하는 것이 또 중요한 활동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보존 활동이 있습니다. 이는 전문보존 체계인 정기보존 및 예지보존으로 가동성을 고도화하자 하는 목적 하에 추진 포인트는 계획보존 스텝 방식 전개로 체계를 완성하는 활동입니다. 이는 장치형 6스텝까지 지정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됩니다. 이 주요 내용은 설비 등급 관리, 고장 등급 체계, 그다음 보존 기록 체계, 지표 체계, 그리고 자주보존 지원 활동, 그리고 계량 보존 활동, 또 보존 정보 전산화, 보존 예산 관리, 예비품 관리, 스페 파트 관리입니다. 보존 표준화, 최적 보존 주기 설정, 그 다음 보존 계획 및 공사 관리, 공구 관리, 윤활 관리, 정도 관리, 유틸리티 관리, 예지 보존, RCM 등입니다. 참고로 RCM이라는 것은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신뢰성 중심 보존을 말합니다. 교육 훈련이 있습니다. 이는 TPM 마인드 함량과 보존 스킬 향상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추진 포인트는 TPM 추진 방법 교육을 먼저 합니다. 이는 간부, 추진자, 리더, 분임원 순으로 순차적으로 추진 마인드 향상이 되도록 또 추진 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보존 기술 교육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는 기계 요소별 기능 및 총점검 매뉴얼 교육과 담당 설비 매뉴얼 교육을 하도록 합니다. 이 요소별이라는 것은 6계통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계 요소, 구동, 윤활, 유공압, 전기, 개장 이 6개 계통으로 나누어 하는 것을 요소별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포인트 레슨, 즉 OOPL에 의한 기초 지식과 고장 사례와 불량 사례, 개선 사례 등에 대한 원포인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MP 초기 관리 활동이 있습니다. 이는 도입 신설비의 합리적 MP 설계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MP라는 건 보전 예방입니다. 그 불필요한 보전 예방이란 뜻입니다. 주의 포인트는 MP 정보 수집 및 활용과 MP 설계 기준서, 그 다음에 설비 도입 시부터 정상 가동 전까지의 단계별 디버깅 체계, 디버깅이라는 문제점 초기 박멸을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초기 유동 관리 등의 체계 수립 및 개선 추진, 그리고 안전 환경, 이는 무죄 달성과 공해 제로가 목적입니다. 주의 포인트는 안전 보건 관리 분야별 체계와 현장 관리의 일체화를 위한 활동 및 개선 추진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 관리 분야별 체계와 현장 관리의 일체화 및 환경설비 TPM, 즉 자주보전 개별 개선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는 활동으로 됩니다. 사무 효율화는 사무 생산성 향상과 사무 환경 개선이 목적입니다. 추진 포인트는 사무실 OS와 소관 설비 보전, 그다음 문서 파일링 시스템, 사무 효율화, TPM 관련 산업표준 정립 등의 요소로 사무 자주 보전 7단계 추진으로 사무 생산성 향상 및 사무 환경 향상을 시킵니다. 그다음 TPM 활동 목표입니다. TPM 활동 목표는 추진 기업 해당 사업장의 TPM 체계 구축 후에 연도별로 월별로 목표를 수립 후에 추진하도록 하며, 연도 확정 TPM 목표 수치는 팀별 협의를 통해 설정하고 TPM 성과 도출 지도 결과 목표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즉 컨설팅 목표도 회사의 목표와 동일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추진 목표는 신청사 특성에 맞게 항목 설정 후 추진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인당 생산성 10%업, 설비 효율 연 20%, 설비 효율은 개선 여지의 연 20%업입니다. 고장 시간은 연 개선 여지 30% 다운, 고장 강도율은 연 개선 여지 30% 다운, 소비자 불만은 연 50% 다운, 에너지 원단위는 연 3% 다운, 보전비 원단위는 연 5% 다운, 재해율은 연 50% 다운 등이 추진 목표로 일반적으로 정해집니다. 한 가이드라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PM 목표관리 추진입니다. 이 목적은 연도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별 계층별 지표에 대한 목표의 설정 및 이에 달성에 대한 주기적인 목표관리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목표에 대한 달성 수단으로서 개별 개선 활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체계를 놓고 보면 연도 목표치를 먼저 확인합니다. 인당 생산성, 설비 종합 효율 또는 고장 강도율, 고장 시간, 재해율, 또 에너지 원단위, 고객 클레임 등 이 개선시켜야 될 목표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로스 파악과 개선 대상을 설정합니다. 설비 효율과 원가제의 로스를 도출합니다. 그런 다음에 개선팀을 편성합니다. 이는 개선 추진팀 지정으로서 프로젝트 활동을 할 것인지 분임제 활동을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개선 활동 계획 수립을 합니다. 이는 테마별 개선 활동 계획 수립 및 등록을 하도록 하고, 개선 실시와 효과 확인을 합니다. 이는 철저한 원인 분석 및 개선과 효과 파악을 먼저 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목표 대비 실적 평가를 합니다. 이는 동종 대상 행정계와 제로화 개선 전개를 하도록 합니다. 확대 전개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TPM 추진 컨셉입니다. 컨셉은 먼저 목표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 방향이 설정되고, 또 핵심 방향에 따라서 세부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이 매뉴얼을 가지고 교육과 홍보와 컨센서스, 즉 공감대 형성을 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주기적 지도 활성화를 하고, 또 평가 모니터링 진단을 통해서 차기에 또 반영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데, 사이클 형성을 해서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데, 각 활동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톱의 적극 지원이 필요합니다. 톱의 지원 사항으로는 우선 추진 조직 운영과 평가 및 책임 명확화와 권한 부여와 주기적 모니터링 및 진단과 교육 및 홍보가 되게 하고, 활동 시간 및 비용 지원과 진단 격려와 추진상의 애로점 해결, 이런 것들이 톱의 역할이 되고 지원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비제조업의 TPM 기대 효과입니다. 유형 효과는 P, 즉 생산성은 부가가치 생산성 1.5에서 200, 구체적으로 돌발 고장 시간 10분의 1에서 250분의 1, 설비 정화 효율 1.5에서 2배, Q는 공정 불량률 10분의 1, 납품처 그램 4분의 1로, 코스트는 제조원가 30% 절감, 딜리버리 납기는 제품 제공품 재고 반감, 세이프티는 휴업 재해 제로, 공해 제로, 모랄은 개선 제한 건수 5에서 10배 등이고, 무형 효과는 자주관리 철저, 즉 위에서 시키지 않아도 자기 설비는 자기가 지킨다는 식으로 사람이 바뀌고, 또 고장제로 불량제로가 실현되면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과, 기름이나 절삭가루 먼지 투성이의 현장이 몰라보게 깨끗해져 가지고 밝은 현장이 된다는 점과, 공장 방문자에게 좋은 기업 이미지를 주어 영업활동 활성화 및 수주로 이어진다는 점들입니다. 그리고 비제조 부문도 제조 부문과 지표 설정이 매우 유사하고 성과도 동일한 수준으로 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 있던 사례는 일본에서 수십 년간 한 사례를 그냥 한 사례로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TPM상 수상기업의 유형효과 사례로서, 일본 사례로서 후지코시사 사례입니다. 후지코시. 이 제품에 대한 폐품 금액이 이렇게 감소되고 있고, 또 고장이 이렇게 감소되고 있고, 한편 설비 종합효율이 이렇게 증대되고 있고, 또 부가가치 생산성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또 불량 개수 적출 건수도 이와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양을 볼 수 있는데, TPM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여기 제시되어 있는 이 사례와 유사하거나 더 좋은 결과를 충분하게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PM 체질 개선 지도 효과 사례로서 제가 직접 컨설팅했던 회사의 사례입니다. 지금 이 회사는 지금 제일제당 영등포 공장으로서 구로역 바로 밑에 있는 그 40년 넘은 공장입니다. 원래 자유당 때 생긴 그 이기붕 국회의장이 만든 공장이 바로 이 제일제당 영등포 공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독립산업이라 했는데 처음에 만들 때는 건빵 공장이었습니다. 해방 후에는 이 건빵이 최고의 간식이었습니다. 국민 건강 경제를 위해서 만든 공장인데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공장을 대상으로 제가 컨설팅을 했습니다. 5년 반 했는데, 이 지하 1층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 7층까지가 있고, 옥상이 있습니다. 그럼 총 9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장기 산업으로서 어느 한 군데든지 트러블이 나면
지하부터 옥상까지 올스톱입니다. 그 장기 산업으로 된 공장이고, 이 공장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게 되는 공장입니다. 이 제분 공장입니다. 제분이라는 것은 밀가루 공장입니다. 밀가루 공장이다 보니까 분진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윤활이 굉장히 문제되고 누설이 많이 되다 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데인데, 이런 공장에 TPM을 도입해 가지고 이 공장이 크게 사업이 두 개 있습니다. 제분 공장과 프리믹스 공장으로 해 가지고 생산이 되고 있는데, 공장이 굉장히 큽니다. 또 제일제당은 그 당시에는 공장이 12군데 있었습니다. 삼성그룹에 있을 때인데, 구로에 있는 영등포 공장과 부산 서면에 제일제당 공장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 부산에도 제분과 프리믹스를 생산했습니다. 근데 특징은 굉장히 오래되고 환경이 열악하다는 겁니다. 이 공장에서 TPM을 하기 전에는 연 682시간이 고장났습니다. 근데 올 스톱이 돼가지고 생산이 안 되는 시간이 연간 682시간이라 이겁니다. 682시간을 24시간으로 나누면 약 한 30일 정도 돼요. 30일 정도 공장 가동이 안 되는 이런 상태에서 TPM이 도입돼 가지고 거의 제로가 될 때까지 이 다운을 시켰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공장도 제로로 되는데, 일반 공장은 제로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TPM을 하면. 구체적으로 토탈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제분 공장과 프리미스 공장을 나누어 가지고 과정이 지금 제로가 되는 과정을 지금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미파 제조혁신 실무 온라인 교육 교재 정보입니다. 교재명은 비제조 부문 TPM 추진 프로그램 핵심이라는 교재고, 편제자는 주 A TPM 컨설팅 대표인 권오은 공학박사, 기술사, 지도사인 제가 직접 편집을 했고, 발행처는 주 A TPM 컨설팅으로서 국가에 정식으로 등록된 출판사 명입니다. 그 다음 발행일은 2018년 10월 1일, 그 다음에 국립중앙동산에 등록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북넘버, 즉 국제표준 도서번호는 이와 같고, 따라서 본서는 저작권 보호를 받으며 대외 재배포는 언급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 추진하는 기업에서는 수정을 가해서 쓰는 것은 전혀 무방합니다. 예, 지금까지 학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